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24일 세계 반도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입니다. ASML은 5나노 이하 반도체 미세 공정이 필수적인 극자외선 EUV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 생산, 100% 독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중국이 EUV를 보유하는 순간 첨단 공정 기술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 제재 방침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평하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스레이네 마허 외교통상부 장관은 네덜란드가 ASML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와 관련해 자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우리 자신의 이익, 즉 국가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ASML은 중국의 EUV 노광 장비를 납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SML의 EUV 노광 장비에는 미국의 기술과 부품이 다수 들어가 있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EUV 극자외선 장비가 아닌 한 세대 뒤처진 불화 아르곤을 사용한 DUV 노광 장비에 대해서는 제재 범위에 속하지 않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로 현재 중국 기업은 7나노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죠. 그러나 최근 미국은 ASML의 DUV 노광 장비 중에서 가장 첨단 기술인 액침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도 막아 중국 반도체 실을 말려버릴 생각입니다. 중국은 3나노가 문제가 아니라 10나노의 공정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왜 갑자기 ASML 보유국 네덜란드는 미국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ASML의 수입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EUV가 아닌 DUV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F-35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보다 중국 저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물량이 훨씬 많다는 것인데요. 물론 ASML이 오늘날 슈퍼 의리된 것은 100% 독점하고 있는 EUV 기술력 때문이지만 EUV 장비는 연 생산 가능 물량이 20여 대로 매출의 55% 이상 DUV 시스템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3분기 EUV 장비는 6대, DUV 장비는 63대 출고하였죠. 중국은 DUV만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ASML 매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ASML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중국은 미국의 DUV 장비 수출 제재 조치에 비열, 치사, 억압, 횡포 등의 단어를 쓰며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워딩이 전형적인 약소국다운데요. 기술도 없고 대책도 없고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네덜란드의 입을 빌려 미국에 큰 소리 한번 쳐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번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이 네덜란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네덜란드가 중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설계부터 소재 부품 장비가 다양하게 얽힌 구조를 가진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네덜란드 장비 업체들도 미국 요구를 묵살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이러한 네덜란드의 조치는 미국을 상대로 다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전략이지 실제 미국에 반해 중국의 장비를 판매하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주목해야 할 것이 이번 발표의 주체가 ASML이 아닌 네덜란드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데 있습니다. ASML 원툴 국가인 네덜란드가 시총 1위 기업 ASML을 통해 자국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인데요. 이는 스레이네 마허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조건 없이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한마디로 네덜란드가 요구하는 조건을 미국 측이 제시하지 않으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외교 처사수를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중국은 헛된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네덜란드가 원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현재 네덜란드 정계 재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농업 질소 규제 법안입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낙농업을 비롯한 축산업과 농업이 매우 발달한 곳으로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5분의 2에 불과한 곳이 농식품 수출 규모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돼지와 소 등 가축 1,52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9월 미국과 EU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질소 배출량의 30%를 감축한다는 내용의 글로벌 온실가스 서약 추진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하면서 EU 네덜란드 정부는 2030년까지 비료에서 나오는 다른 질소 화합물뿐만 아니라 가스의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게 많은 네덜란드 농가의 직격탄이 된 것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 농장은 네덜란드 질소 매출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법안이 발효되면 많은 농가가 생업을 포기해야 할 판국에 놓이자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 장관들 집에 오물을 뿌리고 있고 심지어 친농업 정당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등 정치적 판도마저 뒤바꾸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네덜란드 정부는 EU와 미국이 발의한 법안에 유예기간 및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한 항목을 넣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이 이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가 어떻게
하던 말던 ASML은 현재 중국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한국과 대만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투자란 미래를 내다보고 함께 협력할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기에 ASML이 친중으로 돌아설 일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현재 ASML은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와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10년 동안 1,400명 이상의 반도체 고급 인력을 양성, 조직 규모를 2배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ASML이 해외 지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처음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사로 불리는 도쿄 일렉트론, AMAT, 램리서치, ASMR의 모든 지사를 두게 되었는데요. 국내 반도체 업계 전반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3년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숙적 대만의 TSMC를 꺾고 파운드리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현재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5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의 수율 문제입니다. 점점 더 미세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수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4나노 수율은 3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대적인 위기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왜 유독 4나노 이하부터 급속도로 수율이 나빠지는 것일까요? 이는 미세 공정에서 사용되는 EUV 노광 장비가 DUV와 달리 어떤 한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펠리클인데요. 아주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반도체 제작 공정에 필요한 부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웨이퍼, 노광 장비, 마스크. 쉽게 웨이퍼가 도화지라면 노광 장비는 펜, 그리고 마스크는 도화지 위에 올려놓아 편하게 그림을 따라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틀인데요. 웨이퍼 위에 마스크라는 회로 설계를 덧댄 후 노광 장비에 레이저를 쏴 미세 회로를 그리게 됩니다. 웨이퍼 한 개에 대략 400에서 1500개의 칩이 생산이 되니 그 안의 회로는 정말 아주 미세하고 얇게 그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정교하게 따라 그릴 수 있는 틀인 마스크가 필요한 것이죠. 어린 시절 그림 그릴 때 기름 종이를 덧대서 따라 그렸던 경험들을 갖고 있으실 텐데 마스크가 기름 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마스크에 노광 장비 레이저로 회로를 새겨 넣어야 하는데 아주 미세한 먼지나 이물질이 하나라도 마스크에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가 불량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펠리클이라는 얇은 보호막이죠. 펠리클이 있냐 없냐에 따라 수율이 좋냐 안 좋냐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아주 얇고 투명한 펠리클은 마스크의 오염 입자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어 수율도 높여주고 개당 3억 원이 넘는 마스크의 내구도도 크게 향상시켜주는데요. 그러나 펠리클은 노광 장비에서 나오는 빛의 일부를 지가 흡수하기도 하는데 이에 생산성과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펠리클에는 빛을 흡수하지 않고 투과시킬 수 있는 투과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투과율을 갖는 펠리클을 사용해야 수율도 챙기고 생산 속도도 챙기고 단가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극자에선 EUV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펠리클이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EUV가 가진 기술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데요. 기존 DUV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불아르곤은 빛이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내려오는 구조로 펠리클을 한 번만 통과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투과율이 낮아도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극자외선을 사용하는 EUV는 빛이 거울에 반사되는 구조로 빛이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반사돼 빠져나가야 하기에 광원 손실이 더욱 큰 것인데요. 손실이 클수록 웨이퍼의 정교회로를 그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90% 이상의 투과율과 50나노급의 얇은 펠리클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EUV 파장은 고체와 액체는 물론 기체까지 흡수하는 성질로 EUV가 방막에 흡수되며 발생하는 열 충격에 기존에 나와 있는 펠리클들이 견디지 못하고 파괴돼 오히려 더 큰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삼성전자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펠리클 없이 공정을 진행하고 있고 35%라는 극악의 수율을 기록함에도 생산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똑같은 EUV 장비를 쓰는 TSMC는 왜 삼성전자보다 높은 수율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느냐 하면 TSMC는 2019년부터 EUV용 펠리클 자체 개발에 착수하였고 완벽하진 않지만 투과율 85%라는 자사 펠리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TSM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EUV 펠리클을 개발하여 인하우스 즉 내재화하여 생산하고 있고 그 덕분에 EUV 마스크의 수명과 수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삼성전자는 뒤늦게 국내 기업들과 협업해 개발을 진행 중이나 2023년 말에나 EUV용 펠리클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위기만 얘기하고 있는데 왜 2023년이 한국 반도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냐? 그건 바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신소재인 그래핀 개발 업체 참그래핀에서 그래핀 기반 EUV용 펠리클을 개발 완료하였고 2023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핀 소재는 기존 실리콘 계열과 탄소 나노튜브 계열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그래핀은 지난 7월 국내 최대 나노 전시회 나노코리아 2022에서 투과율 무려 95.4%의 펠리클을 공개하였습니다.
현재 투과율 90%가 넘는 EUV용 펠리클은 없는 상황이죠. ASML은 85에서 88%의 투과율, TSMC는 85%이고 두 기업 모두 실리콘 및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합니다. 그래핀 소재는 EUV에서 발생하는 열 충격에도 매우 강한 내구도를 지니는데요. 실리콘은 고온에서 딱딱하게 굳는 특성 때문에 파손될 우려가 있고 탄소 나노튜브도 공정 도중 수소와 만나면 손실이 일어나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핀은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얇은 두께에서 기기적 강도가 가장 높은 소재로 이 같은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핀 관련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요. 참 그래핀의 김용기 대표이사는 그래핀이 열적 안정성과 강도가 높아 펠리클로서 얇은 두께와 높은 투과율을 구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초 그래핀 펠리클을 개발한 참 그래핀은 2023년 하반기 세계 최초 상용화도 앞두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EUV 펠리클 적용 시점과 동일합니다. 이 시기에 상용화하여 수주를 따내 협업하려는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누구도 갖지 못한 그래핀 기반 펠리클을 적용시켜 수율 문제만 해결한다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고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 대만 TSMC는 또 다른 문제로 인해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 정치인들 중심으로 애플과 같은 회사가 대만에서 대부분의 반도체를 공급받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공급망이 마비될 위험을 초래해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포린어페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공약하는 것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해야 하는가 물은 데에 대해 조사 대상 전문가 52명 가운데 39명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조사 대상 전문가에는 학계와 싱크탱크의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 전직 관료와 미국 정부의 정치 전문가 및 정보 분석가들도 포함되어 있어 대만이 침공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왕관계 개입은 더 큰 전쟁으로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대만군의 안보 수호 의지가 있는 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 변화되지 않는 군의 실태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약하고 의지도 없어 딸기군으로 불리는 대만군은 고위직부터 썩어 문드러졌는데요. 최근 대만 현역 고위 장교가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에 항복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매월 돈을 받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받은 금액은 월 4만 대만 달러 173만 5천 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전문가들 사이 굳이 대만을?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반도체가 국가안보에 직결된 품목으로 부각되면서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게는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엔비디아와 퀄컴, IBM 등 미국 기업들을 3나노미터 공정 고객으로 확보했는데요. TSMC는 애플과 인텔을 고객사로 확보하였지만 최근 애플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고 인텔은 자사의 파운드리를 늘릴 생각으로 세계 1위 업체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주요 고객사 발주량이 40에서 50%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삼성이 가져간 상황이죠. 과거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국면을 바꾸는 승부수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이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이 가장 충만한 나라는 의문의 여지 없이 한국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죠. 1975년 오일 쇼크로 부자가 된 중동에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나섰지만 너무 덥고 일하기 힘든 환경에 비도 오지 않아 물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다며 뒤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주영 회장은 이를 보고 오히려 건설 공사를 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고 모래와 자갈이 지천에 있어 자재 조달이 쉽다라고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죠. 현대건설은 이듬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이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83년 당시 주변 국가들은 비웃었습니다. 기술 이전도 받지 못할 것이고 이미 선점한 미국과 일본의 등살에 밀려 새우 등이 터질 것이라고 말이죠. 반도체 1, 2라인을 지은 직후 적자인 상태에서도 3라인 건설도 재촉하자 실제로 인텔은 이병철 회장을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꼬았고 일본 언론들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절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병철 회장은 오히려 설비 투자를 재촉하며 왜 늦느냐, 빨리 해라,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그동안의 적자를 모두 상쇄하고 흑자로 전환했으며 8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 한국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정치적 측면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늘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다고 말이죠. 오늘의 한주평, 한국은 앞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다. 왜냐? 주변에 위기를 주는 놈들밖에 없으니까.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